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아시아 대륙에서 월드컵 최다 연속 진출국으로 카타르에서 손흥민과 김민재를 앞세워 16강을 노리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베스트 11입니다. 첫 번째 골키퍼에는 김승규입니다. 2014 브라질 월드컵 벨기에전에서 인상적인 선방으로 국민들에게 눈도장을 받은 그는 부진했던 정성용을 대체할 자원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신태용 감독의 신임을 얻어 마지막 예선 경기까지 모두 무실점을 했지만 결국 골문을 지킨 것은 조현우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을 하면서 선방 능력 외에 발밑 능력까지 갖춘 김승규가 다시 국대 1번 자리를 차지했고, 벤투 감독 축구의 빌드업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리나라의 골문을 지킬 선수는 김승규로 굳혀지는 분위기. 올해 벤투가 치른 A매치 12경기에서 9경기에 김승규가 골대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왼쪽 풀백에는 김진수입니다. 유럽 호펜하임에서 4년간 뛴 김진수는 K리그로 돌아와 2017년 리그 베스트 11에 뽑힙니다. 신태용호에서 중용을 받아 왼쪽 주전으로 낙점된 그는 활발한 공격 가담과 나쁘지 않은 수비력으로 한국 풀백 걱정을 크게 덜어주었죠. 2014 월드컵 승선이 유력했지만 발목 부상으로 낙마했고 2018년까지 부상의 악몽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2022년 드디어 세 번째 도전만에 카타르에 입성을 하게 된 이 천재 수비수는 벤투 측면 수비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입니다. 2022 월드컵 개막 직전까지 부상으로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회복세가 긍정적이라는 얘기. 10년 동안 한국 부동의 왼쪽 풀백이 이제 첫 월드컵 경기에 나섭니다. 그동안 한국 축구가 월드컵 무대에서 고질적인 약점으로 꼽혔던 측면 수비에 김진수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김진수가 또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홍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김문환입니다. 한국 국대 오른쪽 측면 자리를 두고 김태환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김문환. 발빠른 수비와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김태환과 달리 김문환은 뒷공간 침투 공격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따라서 상대에 따라 벤투 감독이 다른 선수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우루과이전 밸런스가 좋고 피지컬이 좋은 김태환이 선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문환은 때론 왼쪽 풀백까지 맡을 수 있는 멀티성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 팀 내 선배 이용을 제치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승선에 성공한 김문환은 2022년 전북 이적과 함께 여러 경사를 맞이하면서 극적인 월드컵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센터백엔 김민재입니다. 한국이 월드컵에 나설 때마다 들었던 소리가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손흥민보다 더 주목해야 할 선수가 바로 센터백이자 우리나라의 수비의 핵 김민재 선수입니다. 지난 2018 월드컵에선 부상 때문에 낙마했지만 4년이 흐르고 크게 성장한 선수가 되어서 다시 뛰게 되었습니다. 190cm의 큰 키에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수비 지능까지 장착해 우리나라의 든든한 센터백인 김민재는 2022년 여름 이탈리아 리그로 건너가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 능력이란 찬사를 받으면서 카타르에 입성을 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의 활약을 앞세워서 세리에 A 1위, 챔스 조별리그 1위를 질주한 것도 놀랍고 이제 유럽 무대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수비수로 이름을 올린 김민재입니다. 수많은 유럽의 스카우터들이 월드컵의 김민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명보라는 역대급 선수를 뛰어넘을 인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김영권입니다. 2018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엄청난 수비로 월드컵 직전까지 비난을 한순간에 산사를 바꿔놓은 김영권. 당시 28살로 전성기였던 그도 이제 32살이 되었고, 기량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한국 최고의 수비수다운 모습으로 울산 현대 리그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 엄청난 공격수들의 화력을 막아야 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김민재와 김영권은 벤투 감독 부임 후 지난 4년간 함께 발을 맞춰왔습니다. 상대 공격수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는 벤투 스타일에 맞게 후방 빌드업도 해내야 합니다. 세 번째 월드컵을 맞이한 김영권은 2010년 이후 사라진 원정 16강 성공을 위해서 몸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드필더에는 정우영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 리그에서 4년간 뛰고 있는 정우영은 대표팀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한국 선수들 중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지만 그중 가장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이가 정우영이기에 그가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한국팀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1차전인 우루과이의 경우 발베르데, 벤탄쿠르 등 이름값과 엄청난 실력을 가진
미드필더들이 버티고 있고 중원에서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 베테랑 미드필더 정우영의 활약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며 다부진 수비, 경험한 노하우까지 기성용이 대표팀을 은퇴하면서 한국팀의 주정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어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에 일조했습니다. 지난 4년간 벤투의 일관된 기용과 신뢰를 받은 정우영이었죠. 자신의 홈이나 마찬가지인 카타르에서 정우영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자리가 또 정우영이 맡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가져올 경우 중원을 두텁게 위해서 정우영, 손준호, 동시 기용도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이재성입니다. 이재성은 독일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다 2021년 마인츠로 둥지를 틀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첫 1부 리그였지만 적응기는 짧았죠. 리그 27경기에 출장해 4골 3도움을 올리며 팀 성적에 이바지한 것입니다. 4년 전 월드컵 때와 비교해도 그땐 세계 레벨의 벽을 느낀 그였지만 이제 30살이 되어서 노련해졌고 유럽리그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대표팀에서 핵심이고 벤투 축구의 동력이 된 이재성은 부지런한 활동량과 원활한 패스 연계로 이젠 대표팀의 에이스 10번 자리가 어울리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은 상황에 따라서 중원 변수가 많은 조합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재성은 어느 자리든 간에 한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아쉬움의 대회였지만 이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더 큰 선수가 된 자신감을 카타르 월드컵에서 뽐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미드필더에는 황인범입니다. 2018년 9월 벤투호의 승선에 A매치에 여러 중용되면서 이른바 벤투호의 황태자가 된 황인범. 초기 때 욕도 많이 먹었다면 밴쿠버 화이트캡스, 루빈 카든을 거친 황인범은 4년 동안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팀 공격 전개의 시발점이자 수비의 1차 저지선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대표팀 중원의 핵으로 자리매김했죠. 이강인이 가세했지만 그의 입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점유와 패스를 중요시하는 벤투 감독의 축구에서 없어서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수 균형을 유지하고 간결한 드리블, 길고 짧은 패스의 정확성, 간헐적인 중거리 슈팅 등 한국 축구의 팔방미인이자 한국 전술의 키플레이어 황인범. 벤투의 시작과 함께했던 소년이 이제 월드컵이란 꿈 앞에 서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황희찬입니다. 과거 한국 왼쪽 윙어 부동의 주전 선수는 손흥민이었지만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으로 최근 기용되면서 황희찬이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손흥민이 얼굴 부상으로 행여나 1차전 우루과이전에 못 나올 경우 황희찬이 이 왼쪽 자리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상대 측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대표팀 내에서 몸 상태가 애매한 선수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왼쪽 자리에 안정적이던 플랜 A에 따라서 손흥민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손흥민입니다. 안와 골절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비상이 걸린 손흥민이었지만 다행히 얼굴 마스크를 끼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격에서 역습 비중이 높다면 상대 뒷공간을 뚫어낼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고 한 방을 터뜨릴 선수가 그이기도 합니다. 본 영상에선 4-2-3-1 전술을 토대로 작성하지만 벤투호는 다이아몬드형 4-4-2나 이재성을 우측 윙어에 두는 4-2-3-1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이재성도 오른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4년 전에도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월드컵에서 보여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공격수에는 황의조입니다. 황의조가 최근 클럽 내에서 극도의 부진을 겪는 점과 조규성의 폼이 한창 올라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규성의 중용이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확률이 있습니다. 황의조보다 아무래도 조규성이 연계에 능한 데다 상대 큰 신장의 수비수들과 비빌 수 있는 능력을 조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미팀을 상대로 4-4-2로 재미를 봤던 과거 벤투호의 경기를 본다면 조규성과 작은 정우영 투톱을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작은 정우영이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능력이 탁월한 걸 염두하면 말이죠. 황의조가 부동의 원톱 자리에서 내려온 이상 손흥민도 원톱에 설 수 있지만 아무래도 부상 리스크를 안고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하고도 벤투는 황의조를 쓸 수 있습니다. 요즘 폼만 본다면 조규성이 낫긴 하지만 벤투의 성향이나 지금까지 꾸준한 신뢰를 보낸 황의조가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외 경험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고 남미팀 상대로 골을 넣어본 나름
경력자라는 것이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